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중3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 오늘은 간단하게 특강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기에 특강 1번에 보시면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가 4,-7일 때 상수 AB의 값을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먼저 꼭지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꼭지점을 구하러 갑시다. 그러면 이차항의 개수가 붙어 있는 상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이차항의 개수를 갖다가 뽑아줍니다. 자, 뽑아주시면 2차항하고 1차항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자,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갖다가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자, 요만큼을 사용해서 a제곱까지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a제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던 2차항의 개수를 갖다 분배해 준 다음에 밖으로 내보내시면 되겠죠. 자, 요 상태가 된 다음에 어떻게?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어떻게 된다?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6b가 됐는데 이게 4, 마이너스 7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a는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 주어졌으니까 4, 마이너스 7이라고, 그래서 a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는 마이너스 7이 될 것이다. 자, A는 나왔는데 B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래서 A를 갖다 대입을 해서 B를 구해보면은, 자,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될 거고, 요 완전 제곱식으로 나왔으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A 곱하기 B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특강 2번에 가볼게요. 자, 이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X는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추계 방정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1이라고 할 때 꼭지점의 x좌표를 1로 놓고 1,q라고 꼭지점을 갖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식을 세운다 그러면 꼭지점을 만들었죠. 꼭지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나도 몰라요. 그래서 요 갖다가 a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0과 4, 마이너스 5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갖다 만듭니다. 그러면 A하고 Q를 모르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을 갖다 사용하게 되겠죠. 연립방정식을 사용하면 A는 마이너스 1, Q는 4가 나올 거고, 요걸 대입해서 식을 2차 함수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Y절편이죠. 자, 그러면 Y절편 구하려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Y절편이 3인 걸 알고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0,3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키포인트라고 나와 있고요. 키포인트를 갖다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의 표준형, 꼭지점을 알 수 있는 표준형을 변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꼭점의 x좌표를 갖다가 알게 된다. 요 두 가지 정리해 놨습니다. 자, 뒤로 밑으로 보시면은 확인 체크 153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가이드만 해드릴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꼭지점, 그래프의 꼭점이 어떻게 직선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꼭점 구하러 가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2차항의 개수를 갖다가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뽑고,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갖다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합치면, 자, 2차항부터 k제곱까지 합치면은, 자, 완전 제곱식으로 하나 나올 거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분배해서 나오게 되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꼭지점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을 갖다 어떻게 한다? 직선에다 대입하면 이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때 양수를 구해주시면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54번에 갖다 보시면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x축과의 두점, 즉 x절편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x절편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2차 함수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2차 함수 식을 만드시고, 2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a로 잡아놓고, 거기다가 뭐 0,3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대입하시면 a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가 뭐
2,7을 2,k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요거 그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은 k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만 가이드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특강 3번이 나오는데 거기서 2차 함수 그래프와 개수의 부호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2차 함수 식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위로 볼록이니까 a는 음수가 되겠네. 예. 아래로 볼록이면 a는 양수가 되겠죠. 그건 아시죠? 자,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추계방 정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추계방 정식. 추계방 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양수 쪽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그렇죠? 예, 양수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가 된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연산을 해서 그렇죠? b를 갖다 a로 나눴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어떻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a가 음수였으니까 b는 양수가 되겠네요. 아, 얘랑 서로 부호가 다른 걸 갖다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외워서 해도 괜찮은데 까먹으면 어쩌냐 이거죠. 까먹으면. 그래서 차라리 추계방 정식을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추계방 정식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양수인 걸 찾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c는 뭐예요? y 절편이죠. y 절편. 왜? x에다 0을 넣었을 때 y 값이니까. 그러면 y 절편은 양수가 되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나온 a 곱하기 b는 음수가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나온 b 곱하기 c가 양수가 맞고요. 자, 3번에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나오는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그게 x에다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입니다.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0하고 2 사이는 다 양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함수값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4번이 나올 텐데요. 걔는 어떻게 됐냐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 될 겁니다. 왜? 2,0이 라는 좌표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은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고요. 요걸 잘 보세요. 여기에서 2차항의 개수를 갖다 끄집어내면 a-2b 더하기 4c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5번에 보시면 a-2b 더하기 4c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한 요쯤 있지 않을까요? 그때 함수값은 양수예요.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을 때 4분의 1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라는 녀석은 양수입니다. 양수. 근데 거기에서 양수인 4분의 1을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뒤에 남은 a-2b 더하기 4c도 양수가 돼야죠. 그래야만 다 합쳐서 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양수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155번에 보시면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이 함수식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추계방정식을 살펴 보시면 추계방정식 꼭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x는. 그렇죠? 자, 요 상태인데 얘가 음수가 되었어요. 자, 음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살았네요. 그러면 a하고 a로 b를 나눴을 때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a하고 b하고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서로 연산을 했을 때, 그쵸, 곱하거나 나눴을 때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가 양수가 될 거고요. 자, 다음에 여기 y절편 보면은 0을 지나고 있네요. 그래서 c는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시면 거기에서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빼가지고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모르는 얘기다. 그렇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 디귿을 잠깐 보시면은 디귿은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로 나와 있는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0이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음에 3분의 1을 갖다가 x에다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왔고 거기에서 보시면 또 똑같이 위에서와 똑같이 어떻게 한다? 예, 9분의 1을 갖다가 빼주시면 밖으로 분배 방향으로 역으로 빼주시면 자 A 더하기 3B 더하기 9C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3분의 1이라고 하면 한 요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함수값이 양수네요. 그래서 얘도 양수고 그러면은 요 뒤에 것도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자 필수예제 1번에 갖다 봅시다. 13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을 보시는 겁니다. 알죠? 자, 하나하나 풀어 갈게요. 135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필수예제 1번에 y는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이 어떻게? 그래프에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4가 x 절편이랍니다. 즉 x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넣어가지고 구할 건데 그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2차항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전개하시면 이 녀석이 될 거고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6 해가지고 푸시는 방법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방법입니다. 알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 배웠잖아요. 예,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4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하고 4 알파 더하기 베타처럼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A를 구할 수 있겠죠.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4 하시면 알파 곱하기 베타 형태로 돼서 어떻게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하시면은 b가 마이너스 16이 나온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똑같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가 훨씬 더 깔끔할 것이다. 필수예제 2번을 보시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계수 중에 미지수가 있네요. 자, 요걸 보시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x 절편을 구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그때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k-3이에요. 자, 이거는 뭐 그 2차항분의 상수항 그리고 이건 마이너스 2차항분의 1차항의 개수를 갖다 이용한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갖다가 우리가 근으로 했을 때 요 사이 거리를 갖다가 AB라고 한다면 자 알파가 클지 베타가 클지 누가 뭐 클지 모르니까 일단 빼기를 해놓고 절대값을 친다고 합시다. 거리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래서 루트 2가 될 거고 그러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식들을 쫙 구해놨어. 더하기 값 곱하기 값 근데 빼기 값이 나왔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갖다 쓰시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를 제곱했으니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자 요 앞에랑 뒤에랑 둘 다 전체 제곱 완전 제곱이라고 한다면 뒤에는 4알파 베타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여기 있던 2루트 2도 대입하시고 여기 있던 6도 대입하시고 해서 여기 있던 k-3도 대입해서 풀면은 k가 10이 나오게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160번 좀 봅시다. 보시면 함수가 나왔어요. 그렇죠? 함수식이 나왔고 거기에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이거 x절편 구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y에다 0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 x값이 나오고 x값이 마이너스 1하고요. 그 다음 b가 나온다고 거기에 점으로 써 있어요. 마이너스 1, 0하고 b, 0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것들을 갖다가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a, b의 값을 서로 찾을 수 있겠죠. b 값 찾고 a 값 찾고. 자, 확인 체크 161번으로 가볼게요.
가보시면은 또 2차 함수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2차 방정식 형태로 고쳐준다면 다음 그 나중에는 2차 방정식 형태로 굳이 안 고쳐도 바로 알파하고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로 옮겨 쓸 수는 있는데 자 일단 써주고 가는 게 낫겠죠 그래도. 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쵸? x절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라고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까 전에 썼었던 것처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